정동영 장관을 타겟으로 한 것은 페이스메이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정동영 장관이 가장 앞장서 있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미국의 일부 세력에 있어서는 정동영 장관은 가장 껄끄럽자 가장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껄끄러웠을 텐데요. 네. 이번에는 제거를 하려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대개 한 세 가지 세력들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보이시는데요. 일단 연예계인 세계 세력들은 이 정동영 사건을 빌미로 외세를 꺼려들어서 지방선거를 포함한 자기 세력의 부활을 꿈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군부 세력입니다. 버런슨 이야기를 좀 이따 해야 되겠지만 버런슨을 포함한 마이크 콜비가 핵심이 된 미국의 일부 한국을 동맹의 현대화에 동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가 세력들입니다. 마가 세력들이 한국의 아시아 지부를 결성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런 빌미를 계기로 다시 결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이 동아시아 정책을 지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런슨 같은 친구가 저렇게 의회에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슨 미국 국무부가 이전처럼 대한반도 정책은 이런 거야 하고 결정하고 주한 미 사령관이 따르는 행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엉망진창인 미국의 행정부가 돌아가고 있고 그중에 자기 목소리를 다들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브런슨 같은 친구도 저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다시 올 미국 대사도 이상한 사람이 오면 옛날 같으면 정부 정책을 그냥 시행하는 수준이었을 텐데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내각이 원활하게 조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자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하고 미국하고 가장 중요한 충돌은 뭐냐면 동맹의 현대화 문제입니다. 미국은 콜비를 중심으로 어쨌든지 한국에 군사적 부담은 많이 주고 스스로 방어를 하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을 컨트롤해서 중국을 방어하는 데 써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대사를 파견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동맹의 현대화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고요. 국민의 생명권을 남의 전쟁에 몰아넣는 일을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느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또 여전히 외교안보 라인은 미국의 비위를 안 건드리는 선에서 자꾸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던데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그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미국이 지금 아니에요. 어느 시기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분명하게 해야만 하는 그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반중주의자와 협중주의자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중을 할 수 있죠. 미셸 스틸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쭉 분석해보면 이 사람은 반중주의자고 협중주의자예요. 미국의 국익이나 한국의 국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이데올로기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참 위험하다. 이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대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소위 미국의 일부 군부와 행정부 내에서 우리를 동맹의 현대화에 내몰려고 하는 세력들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지금 우리가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과 우리는 불평등한 국가 간 관계입니다. 수직적 동맹 체제이고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이제 동맹은 안 돼. 까지는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평등한 동맹관계는 확보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우리는 안 보내겠다라는 것이 아그레망이거든요. 그걸 쓸 때는 써야죠. 이분은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위험한 분이고요. 특히 조한미군 사령관까지 지금 이제 우리 정부를 아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이면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어떤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대사님하고 이제 이 대담을 했는데 이란 제재 해제하고 영내 미군 기지 철수 문제하고 평화로운 핵개발 권리 보장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휴전이든 종전이든 되려고 하면 미국의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란은 이제 확실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종전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국이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뭐 끝도 없이 간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승기는 이란이 잡고 있고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 나오냐 하는 건데 미국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걸 질질 끌면 끌수록 미국은 더 점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딱 놓여 있어요. 미국 그 자체도 문제지만요. 미국의 우방국들, 특히 걸프 국가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과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는 비대칭적이에요. 이란에게 있어서 중국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왜냐하면 존재고. 그들의 돈이 생기는 원유를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금융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금융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데 반면에 중국은 이란이 중동에서 중요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중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고요. 걸프 국가들도 다 중요한 국가란 말입니다. 따라서 중동에서의 어떤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이란만을 위해서 뭔가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아니, 이란을 그렇게 많이 협상하다 말고 불법적으로 침략해서 부셔놓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인데 통행료는 우리도 내야 되고 다 내야 되니까 모든 그 부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져야 되는데 왜 우리까지 다 져야 되냐, 이게 굉장히 화가 납니다. 미국이라는 이빨 빠진 사자가 예.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행동하는 시기, 무질서 시기인데요. 이건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해오던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다자 외교로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정원장이 중국을 방중하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중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일종의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중국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하고 다를까?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첫 번째 허들이 대만 문제예요. 우리가 정상회담이 잘 된 이유도 대통령께서 우리는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한다라고 인정을 했고 예, 그 다음 발언했지 단계로 않습니까? 많은 합의를 이루었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예. 실제 관료들이 진행하는 일 자체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을 벌였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전자입국세 표기 문제입니다. 중국 가로하고 대만이라고 표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셈이에요. 그건. 근데 그러자 대만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외교부가 그걸 아예 지워버렸어요.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인정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꽤 많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한 이야기까지도 구체적으로 잘 안 지켜지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중국과 우리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비대칭적이에요. 왕이가 왜 북한에 갔냐면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아젠다를 다룰까? 이거 물으러 갔어요. 의논하러 갔고. 의논하러 갔죠. 예. 만날 의사부터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한국에도 왔어야 했어요. 옛날에 다 왔어요. 근데 왜 안 올까요? 이렇게 되면 그런 충돌로 자존심 싸움하고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미중 정상회담의 판은 우리가 전혀 못 끼어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 뭐 완전하게 아니지만 미국한테 놓으라고 말하고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의 지금 아킬레스건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만 중국 이 표기는 그러니까요. 전 세계 12개 국가밖에, 그것도 섬나라, 대부분 섬나라들이에요. 12개 국가밖에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이미 다 하나의 중국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자존심 싸움을 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 하면 지금 사실 트럼프조차도 이 날뛰고 있는 트럼프조차도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건드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소한 일로 문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외교 라인하고 안보 라인에 대한 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과 미국은 충돌하는 것보다 둘이 사이가 좋은 것이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게 충돌이 일어나면 서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또 다른 편으로 가면 공격하고 그런 그렇죠.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이 세질 거고. 예.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둘이 관계가 화해를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난 35년처럼 화해 관계로 나아갔고 손자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국과 화해를 하고 싶어요. 이른바 말하는 그랜드 합의를 하고 싶어요. 네. 빅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아쉬운 게 큰 게 있어요. 히토류? 히토류. 예. 예, 히토류가 이제 전능의 무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중동 전쟁에 무기를 거의 다 써버렸어요. 그렇죠. 이 무기들은 거의 다 히토류가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소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다 미사일, 네. 뭐 담지기, 공중 거북이 뭐 이런 것들의 중히토류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그 중히토류의 90%를 여전히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국이 안 주면은 무기를 생산할 수 없는 목줄에 딱 잡힌 거예요. 대두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두는 중국이 안 사주면 미국이 팔 창구가 없어요. 우리 국정원장을 방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서 결정적으로 이건 이번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했다면 틀림없이 북한은 중국하고 상의를 했을 테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협의를 구조를 마련을 했어야 될 텐데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고위층의 대화 자체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북한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신뢰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도 안 갖고 북한이 있으니까. 설령 북한이 뭘 한다라고 미국이 뭘 준다고 했더라도 그걸 줄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특히 뭐 지금 이란과 핵 문제로 이렇게 전쟁을 질질 끌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요구하는 핵에 대한 암묵적 무기 같은 것을 얻어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할 겁니다.